핫핑크 춘혜 언니, 단호박 김쌤의 파고파고 두더지,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한국환경건강연구소의 전상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 네, 라는 책도 쓰셨는데 네. 건강해 이런 칼럼 하셨잖아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 어떤 일간지에 건강해라는 칼럼도 어, 썼던 그게 적이 이제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었나요? 아니요. 그거는 세계일보였었어요. 아, 세계일보. 근데 네. 해라는 거가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딱 얻으셨나 봐요. 그 해. 근데 언론사에서 그 제목 다는 건 제가 다는 게 아니라 아, 그래요? 언론사에서 다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책 제목을 또 이제 그렇게 칼럼이랑 연결해서 하신 거예요? 예. 아. 근데 이제 그때 했잖아요. 저희 때 해법 수학이라는 게 있어서. 네. 연식이. 그래서 해자란 맞아요. 말이 되게 익숙하거든요. 아. 근데 요즘 분들은 저 한자 제대로 읽는 분 별로 못 봤어요. 맞아요. 네. 한자 교육을 안 받은 세대가 많고 중간중간에 네. 받은 세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자가 좀 익숙하지 않은 세대가 참 많기는 많아요. 이제 이 책을 제가 이렇게 대략 그 컨텐츠를 이렇게 봤더니 정말 관심 있는 분야들 또 정말 이거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재밌게 글을 이렇게 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먹는 거에 관심이 많다 네네네네. 보니까 이제 먹는 거 얘기하신 거 또 어린이들과 관계된 네네네. 내용 이런 네. 것들에 이제 이렇게 눈이 이렇게 네. 자꾸 머물던데 네. 그 어린이 환경 보건 네네. 이런 거에도 특별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 받았던 그런 정보, 지식, 자기의 경험들은 네. 그 평생 갈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제대로 한번 그 이 자기의 생각의 틀을 네. 건강에 대한 생각의 틀을 세우는 거는 성인한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네. 3살 버릇 80까지 뭐 간다. 그런 것처럼. 예.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런 요 지식들이 높은 아이들이 수명이라든가 아, 수명이 그래요? 긴다든가 아니면 건강 상태가 좋다 그런 연구들이 있고 그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똑똑해서 자기 건강 관리 잘 해주는 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요새 뭐 저출산 얘기를 하지만 그 출산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출산의 질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예. 그 손상 없는 네. 그런 아이들이 태어나서 경쟁력을 갖고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양도 중요하지만 그 출산의 질,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적은 숫자의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쟁해서 생존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도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면서 이제 굉장히 사소한 문제 같이 느껴지는데 이제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되는 거 되게 많단 말이에요. 많죠. 네네네. 뭐 요즘엔 이제 휴대폰 같은 거. 네네. 우리 애들 이제 이렇게 외식하러 식당 같은 데 가보면은 애들이 이제 떠들지 못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이제 휴대폰 앞에다가 이렇게 아주 애기들부터 이렇게 준단 네네네. 말이에요. 우리 엄마들 아빠들 편하게 식사하고 또 주변도 좀 이제 조용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점이 있으니까 네네. 하지만 저렇게 해도 되나? 막 이런. 이점이라기보다는 부모들이 편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편한 그리고 이점이죠. 애들은 또 그렇게 하면 조용하고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점이죠. 근데 이제 그 아이 근데 마음속에 그런 건 있어요. 근데 저 어릴 때부터 저렇게 휴대폰 저런 거 계속 보여줘도 되나? 막 저런 애니메이션 계속 그렇게 보여줘도 되나? 근데 또 어쩔 수 없어. 막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도 이 보건학, 건강 이런 네. 거랑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예, 그거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그 발표되고 있고 네. 그 이게 시대의 흐름 때문에 안 쓸 수는 없고 또 이런 휴대전화로 인해서 얻는 이익들도 분명히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언제 노출되느냐 어떻게 노출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 자체의 문제보다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노출이 되고 사용하느냐 아하. 그런 것들이 결국은 더 이 피해를 결정하는 저는 그런-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인데 아이들 휴대폰을 굉장히 늦게 중학교 때 저는 이제 개인 휴대폰을 사줬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거기에 막 불만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많고 저항도 좀 많긴 하고 실질적으로 또 불편한 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또 그걸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으로 봐서는 미국에서 공부할 때인데 네. TV도 늦게 보게 하고 네. 스마트폰은 더 노출을 늦게 하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네. 저는 그게 더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요? 예, 예. 아. 그러니까 어떤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기에 노출돼서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단순히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사람의 이제 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예. 뇌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서 스마트폰 보면서 자세도 꾸부정해지고 밤에 보면 그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네. 청광 불빛 예. 같은 것 때문에 수면도 저하를 받고 네. 그다음에 스마트폰에서 뭐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논란 중이긴 하지만 그런 전자파 전자파. 노출 문제 네. 그다음에 또 요새 보세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횡단보도에 불을 다 맞아요. 이렇게 밑에다가 켜놓겠어요. 예, 사람들이 거기 다 그냥 휴대폰 밑에를 보느라고 보고 밑에만 하니까. 보니까. 네. 근데 요즘에는 애들만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어른들 어른도 다 다 해요. 어른들도. 근데 저는 오히려 어른들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이 정말 이 잘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히려 어른들 그래서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이제 면에서? 그 디지털 세러피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는데 아. 우리가 먹는 약만 약이 아니라 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그런 게임이라든가 네, 그런 네. 것들이 인지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시니어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 디지털 세러피 소프트웨어죠. 아하. 그거를 이제 개발하는 노력들 굉장히 엄청 이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시니어들이 스마트 기기들 사용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보지만 어린 아이들 특히 소아가 이렇게 노출되는 거는 그거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절한 그 노선이 참 중요하겠어요,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가급적 아이들은 노출 시기를 늦추는 게 이제 그게 부모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까는 이제 저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런지 네. 그런 그 컨텐츠에 그 주목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휴대폰도 그렇고 또 뭐 곰팡이와 아이들 성적 그거에 연관된 글도 네네네. 재밌게 봤고 아, 예. 예, 또 뭐 책걸상 높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오히려 뭐 학교를 좋은데 어디 가야 되나 막 어느 이사 가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 신경 써주라고. 그러니까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네. 저는 이제 이쪽 환경보건을 공부를 했으니까 네. 본능적으로 어디를 가면 그곳의 환경에 대한 이 스캔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스캔을 싹 하면서, 이렇게 보시고. 보면서 여기 좀 어떻겠구나. 여기는 지금 어떻게 어때요? 했구나. 그러면은 우리 여기 호흡기 일단 안 창이 좋죠. 없으니까. 네, 호흡기 안 좋죠. 창이 없으니까 이제 환기는 안 되고 네.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이 안에 이산화탄소 농도들이 높아지면서 졸리겠죠. 아. 예. 그리고 예. 뭐 성면이라든가 뭐 그밖에 그 섬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호흡기에 안 좋을 수도 있다. 성면 같은 경우는 뭐 호흡기 당연히 문제가 이제. 아니라 그건 예, 발암물질이니까. 발암물질 예, 자체니까. 그건 아예 그냥 제거를 하고 네. 쓰지 말아야 되는 거고 네, 노출을 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네. 예. 뭐 아이들 공부방 같은 거 어떻게 해줘야지 가장 이상적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비싼 이렇게 좋은 이렇게 그래죠. 브랜드 가구, 예. 친환경 가구. 예. 그거는 뭐 저의 관심사가 아니고 네. 일단은 환기가 잘 되는지 환기. 그다음에 그 방 안에 곰팡이가 있으면 이게 이 병든 건물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 sick building syndrome이라고 아, 해서 그런 게 있어요? 예, 예. 병든 건물 증후군. 네. 아니 저는 새집 새집 증후군만 증후군도 생각했는데. 있고. 예. 크게 아. 보면은 그런 건물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예, 그런 이제 범위에 들어가는 건데 새집 증후군이나 이런 병든 건물 네, 증후군이나 그게 다 일맥상통하게 뭔가 안 좋은 새집 물질인 증후군은 거네요. 새집에서 많이 생기는 화학 거고 화학 물질 때문에 생기고. 뭐 화학 물질뿐만이 아니라 네. 예. 아무래도 새집 증후군은 새로 지면서 쓰는 그 내장제라든가 그쵸. 예, 뭐 예, 예. 화학 물질 많은 거고 병든 건물 증후군이라고 하면 약 되게 그 가장 오래된 곰팡이, 네. 집에서 뭐 곰팡이가 많이 그런 것들이 쓴다든가요? 생기든가 먼지. 네네네. 예, 먼지 예, 곰팡이. 그래서 일단 곰팡이가 있으면 실내에 그 이 호흡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알레르기 그럼요. 있는 분들. 그리고 곰팡이 있는데 들어가면 냄새가 탁 나요. 네. 예. 그러니까 집중하기 힘들고 뭐 콧물 눈물이 난다던가 네. 그다음에 또 이게 이 집중하기 힘들다는 게 사람이 나른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오히려. 나른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거죠. 어. 콧물 재채기 나고 머리 띵하고 한데 네. 그 공부 잘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요새는 이제 독서실이라고 안 하고 요새는 스터디 스터디 카페 카페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예전 독서실 보면은 그 카튼으로 다 이렇게 암막으로 창은 다 두르고 그다음에 독서실 실내 청소는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깜깜하니까 모르죠. 예, 깜깜하고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딱 정해진 그 자기 책상에서만 이렇게 썼던 네, 거였는데 근데 저는 독서실 가면 자꾸 졸리더라고요. 너무 자기 좋은 환경이죠. 네. 아니 근데 독서실을 이용하긴 하셨었어요? 아, 옛날에 고등학교 많이 때? 했었죠. 고등학교 때나 대학 때도 많이 했었던 거 네. 했었죠. 근데 그러면은 알고 보면 그렇게 곰팡이 때문이었나요? 그런 아니, 그건 거. 모르지만 내 잘못이 예. 아니었네요.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환경적으로도 좀 안 근데 좋았다는 뜻인가요? 사실 집에 뭐 아이들 방에 눈에 보이게 곰팡이 있는 집은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곰팡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근데 볼 수 이제 있는 방법 숨어있는- 중에 하나는 네. 그 이 벽지를 보면 알아요. 벽지. 아 벽지 자체가 벽지가 이렇게 축축해 물에 보이나? 축축해 보이면 나중에 얘가 떨어져요. 아, 시멘트 벽하고 떨어지고 맞아요. 붕 떠 있어요. 예, 붕 떠 있거나 얼룩이 좀 져 있거나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베란다 같은데 네. 바깥하고 겨울에 온도 차이가 많이 맞아요. 나면 결로가 생기잖아요. 결로 생기면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곰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또 식물 화분들 많이 키우는데 네. 오, 많이 이 키워요. 습도 조절 저도. 못해가지고 곰팡이 생길 경우들도 있고 오히려. 예 그래서 저는 습도 유지 때문에 식물을 키우는데 그걸 이제 잘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과다하게 준다던가 네, 그러니까. 그랬을 때 화분에 보면 곰팡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예, 예. 아, 네, 그래요? 네, 있어요. 그리고 실은 그 곰팡이가 눈에 안 보여요. 네, 이게 흙이랑 곰팡이 또 있으니까. 포자가 네, 네. 위험한 거 날아다니는 거 그 눈에 안 보이는 거라 그 저는 곰팡이를 굉장히 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 어. 발암 그러면은- 물질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도배를 해야 되나요? 그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인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겨울철에도 가끔 베이크아웃 한다고 하죠. 네. 가끔 물을- 여름철에도 아니 겨울철이 아니라 여름철에도 뜨겁게 집을 만들어가지고 난방을 네. 해서 난방. 난방을 장마철에 해서 그렇게 한 번씩 네네네네. 하잖아요. 예, 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선풍기를 벽 쪽으로 좀 틀어놓거나 예 그리고 이 너무 이렇게 그 습한 날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속된 그런 경우에는 한번 그 곰팡이 벽지 났나 그 한 번씩 이렇게 관찰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습도 조절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건강. 너무 중요하죠. 예. 한 50%에서 60% 정도 네. 그 정도가 최적의 습도. 그러니까 집에서 온도계 말고 습도계도 있는 게 좋겠네요 집에. 그거가 붙어 있는 기기들이 많아요. 많아요. 온도와 습도는 이렇게 예, 네, 짝으로 많아요. 되는 것도 많고. 많은데 예, 제가 건전지가 떨어지면 안 갈아 끼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중요하겠다 생각했다. 그다음에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네. 신경을 또 안 쓰고 무디게. 근데 참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생각이 나는 게 우선 그 폐암 걸리고 그러는 분들 중에서 이 담배를 안 피워도 폐암 걸리는 경우가 이제 종종 많이 생기잖아요. 특히 네. 여성들도 그렇고 남성들 중에서도 전혀 담배하고 상관이 없는데 폐암에 걸리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뭐 집에 그 가스레인지라든가 이런 게 안 좋다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뭐 폐암에 걸리는 원인은 뭐 굉장히 다양한 거로 알고 있고, 네. 그러니까 뭐 이 담배뿐만이 아니라 아까 뭐 성면이라든가 뭐 비소라든가 그런 것들도 그 폐암의 위험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유전적 요인. 아, 1번이 유전적 요인이 있어요? 유전적 요인이 꼭 1번이라고 할 수까지는 없겠 뭐 아니더라도 이 유전적으로 특정 폐암에 걸릴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 위험군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요? 뭐 전혀 그런 위험한 폐암 유발 물질에 노출되지 않아도 암에 걸릴 수 있는 거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저거죠. 그건 뭐 우리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생활 속에서 노출되는 폐암 발암 물질을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알려진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담배가 이제 가장 확실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럼 담배도 안 피고 집안에 폐암 가족력도 없는데 또 폐암에 걸리는 분들이 많은데 여성분들 중에 꼭 여성은 아니지만 조리사 조리. 중에 폐암 걸리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네. 예. 조리할 때 나오는 그런 연기. 그 기름 연기들. 기름 연기 네. 이런 게 그래서 이 연구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그 중국 음식에는 이렇게 튀기고 맞아요. 그런 음식들이 볶고 많잖아요. 높은 온도에 이렇게 예. 막 네. 그래서 볶고. 그런 중국 요리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폐암 걸리는 분들이 많더라. 네, 네. 예, 그랬을 때 그 원인을 이제 추정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음식에서 나오는 다양한 음식 연기들.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음식 조리하면 거기서 이렇게 무슨 뭐 연기도 나고 음식 그 냄새도 나고 연기도 나고. 하는데 네. 그거를 그냥 하나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게 하나가 아니에요? 아니 하나가 아닌 게 아니라 그 안에 성분도 다양하지만 맞아. 냄새와 연기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예, 연기는 발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기는. 예, 네. 특히 이 뭐랄까 볶음. 지방이 네, 많은 네, 네. 음식들을 튀기거나 굽거나 하면서 생기는 그런 다양한 화학 물질들 이거는 발암 물질인 아, 경우가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단순하게 탄 고기를 안 먹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탄 고기는 이제 소화기로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네네. 음식 연기는 호흡기로 들어가서 호흡기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네. 예. 근데 호흡기로 들어가서 이 폐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으니까 음식 연기는 뭐다? 발암 물질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단순히 뭐 연료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그건 아니고 아닌 거죠. 아, 네, 그래요?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연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음식 조리 과정에서 그 생기는 그런 부산물들, 네. 예, 음식 연기, 기름 연기 그러니까 튀기면서 이제 창문 굽거나 항상 열어놓고 이제 요리를 하거나 그렇죠. 네네. 또는 조리법 자체도 이제 너무 고온으로 하지 않거나 네네네. 예, 그러니까 조리 시간을 좀 줄이거나 네. 이제 그런 그리고 리스크를 이제 좀 줄이려는 노력들이 삶고 필요하죠. 찌고 이런 요리를 많이 먹는 아, 게 그래요? 음식 굽거, 자체도 위험성이 그렇죠. 하고 이제 조리하는 사람한테도 좀 이제 위험이 덜 하겠죠. 그러니까 삶거나 찌는 요리가 네. 굽거나 튀기는 요리보다 훨씬 안전한 거죠. 그렇죠. 아, 예. 그런 면에서. 네. 조리사한테도 먹는 사람한테도. 네. 그래서 최근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 딱 볼 때는 그거 분명하겠는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아. 저는 그래서 요새 급식실에 계신 분들, 맞아요. 아. 맞아요. 급식실에 계신 분들 그 건강 이렇게 네. 휴식하거나 그런 경우 많다는 이유가 분명히 네. 저는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고 그래서 음식 조리할 때는 반드시 환기를 하셔야 돼요, 같이. 맞아요. 후드를 틀어놓으시거나 창문을 좀 여시거나 그렇게 하셔야지 그 음식 연기보다 발암물질이다라는 네.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스프레이 뿌리는 것도 좀 이 호흡기나 전체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요. 당연히 안 갑자기 좋죠. 생각이 당연히 나네요. 근데 이제 요즘에 예전보다는 헤어 그런 용품 좀 덜 쓰긴 하는데 그래도 안 좋겠죠. 아마 그 스프레이 용기 뒷면을 이렇게 보시면 네. 얼굴에다 대고 뿌리지 마시오 그런 라고 문구가 써있어요. 있을 거예요. 예, 그 얘기 뭐냐면 그 작은 입자 그게 이제 화학물질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스프레이라는 거는 그 어떤 편리성의 측면에서 만든 거고 이렇게 얼굴에 뭐 뿌리거나 피부에 뿌리거나 뭐 몸에 뿌리거나 하는 그런 편리성 측면에서 만든 거지 건강 측면에서는 그런 위험 요인들을 안고 있는 거죠. 스프레이가 좀 안 좋겠네요, 진짜. 그러고 아니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 네. 스프레이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될 거가 호흡기에 노출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우선은. 뭐 바람을 등지고 뿌리라던가 맞아. 뭐 얼굴에 어. 대고 뿌리지 말라던가 그러니까 만약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 얼굴에 대고 써야 된다라고 하면 숨 참고 하셔야 돼요. 예. 하셔도 가급적 스프레이 된 것보다 좀 바르거나 뭐 하는 그런 측면을 쓰는 게 좋죠. 예. 보건학적 측면에서. 그러네요, 진짜. 그러니까는 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게 뭐 먹는 거부터 해서 뭐 입는 거, 뭐 이렇게 숨 쉬는 것까지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위험 사회자 우리가 위험 사회에 살고 있는데 네. 혹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거 다 신경 쓰면 어떻게 사느냐. 네. 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대답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아. 본능적으로 그게 몸적으로 이렇게 저를 지배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별로 에너지 소비하지 않으면서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우리 인간의 건강의 3분의 1 정도가 환경이 영향을 미치고 3분의 1 정도가 음식이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타고났다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우리는 이 수명은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여성의 경우 90대를 이제 넘어서고 있고 남성은 80, 뭐 6, 7세 정도 되는데 건강 수명은 별로 안 늘어났어요. 맞아요. 아, 맞아요. 60대 중반인 60대. 거예요. 네. 생로 병병병병병병사 뭐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픈 채로 대개 평균적으로 20년을 살아야 돼요. 아. 그러면 저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의 건강에 대한 성적표는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받아드는 거예요. 죽기 네. 전에. 예, 그랬을 때 그 제가 드린 얘기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데 네. 예, 좀 기여하지 중점을 않을까. 둬야 예, 된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그 왜 맨발 걷기 뭐 이런 언얼스 그래가지고 그 무슨 황토로 이렇게 맞아요. 걷기도 하고 막 이러는 그런 건데 이게 그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요걸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그쵸. 이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많이 갈리는데 저는 해요. 아 하세요? 예, 저는 합니다. 맨발 걷기. 네, 맨발 아. 걷기. 다만 근데 저는 이제 파상풍 주사는 맞았어요. 네. 예, 파상풍 주사는 맞았고 왜냐면 맨발 걷기 하다가 되게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상처 날 가능성도 좀 있고 그렇죠. 당뇨나 이런 거 있는 분들은 또 위험하다는 얘기가 그럴 수도 있고. 있죠. 예, 그래서 저는 뭐 맨발 걷기 전문가는 아니니까 뭐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는 못 하겠지만 저는 한 듯 하고요. 하고 그 다음에 맨발 걷기 한 다음에 저는 다행히도 제가 맨발 걷기 하는 주변에 개천이 있어서 발 맨발 걷기 한 씻고? 다음에 꼭 발을 씻어요. 아. 예, 발을 씻고 그 하는데 이제는 기분 굉장히 상쾌하고 저는 좋더라고요. 저는 남산에서 한번 해봤어요. 음. 그 남산에 황토길 맨발 걷기가 있어서 발 씻는데도 이제 수도가루 해놓고 했는데 우리나라 날씨가 사계절로 너무 천차만별이잖아요. 맞아. 그 추우면은 이제 추워서 얼니까 이제 그 거적으로 덮어놓고 또 더울 때 비 오고 하니까 또 이제 덮어놓고 네네네. 뭐 걸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남산의 그 길도. 근데 뭐 꼭 그런 길에서만 걸어야 뭐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아, 네. 예. 그냥 뭐 집에서도 그 많이 맨발로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아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아 슬리퍼 신지 말고요. 저는 그냥 별로 슬리퍼 안 신고 다녀요. 예, 예. 건강하시네요. 저 족저 근막염 때문에 두꺼운 슬리퍼를 근데 이제 이게 신고 있는데 걷기를 일단 중요한 거는 맨발이냐 뭐냐보다 먼저 더 중요한 거는 걷기가 중요한 거라고 걷기가 생각을 더 하는 중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인간의 삶의 질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걸을 수 있는 네. 능력이라고 저는 믿어요. 인간이 누워 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인지력이 인간으로서의 엄청 역할을 떨어지고 뭐 인지력뿐만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그런 이제 기능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젊었을 때 많이 좀 걸으시라. 예. 그게 그, 이제 건강 수명을 늘리는 한 그렇죠. 방법. 예. 네. 걷는 게 단순히 뭐 여기 뭐 근육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이런 인지 기능하고도 아, 관련이 있고 네. 생식 능력하고도 관련이 있고 네.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우리 몸을 좋게 하기 때문에 네, 무조건 많이 걸으시라. 네. 이제 찌고 삶는 요리를 먹고 곰팡이를 없애고 걷겠습니다. 아마 건강 그러면 제 수명이 생각에 건강 늘어나고? 수명이 네. 최소한 2년 이상은 증가하지 않을까. 아 2년밖에 안 늘어나요? 지금 우리가 건강 수명을 1년 늘리는데 몇십 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보세요. 어. 우리가 지금 평균 수명 80대 후반 90대 왔는데 네. 건강 수명은 60대예요 지금. 아, 그러니까 20년이나 지금 있네요, 그죠? 아픈 채로 20년 이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건강부터 관심이 그렇죠. 그러게요. 많으신 네,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또 자세한 그 또 재미있고 그리고 유익한 얘기들은 다음 편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경보건학 박사, 한국환경건강연구소 전상일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